여러분 안녕하세요. 샘물 스튜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이 건조하면은 온몸 여기저기가 막 가렵고 그러잖아요. 제가 몇 달 전에 갑자기 가려움증이 생겼는데 특히 얼굴과 목이 더 가려웠어요. 특히 밤에 잠을 잘 때 잠결에 막 목을 긁느라고 잠이 여러 번 깨고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심한 가려움증은 처음이어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피부과를 가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저는 일단 병원보다 제 몸의 치유력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정말 급한 병이 아니면 병원을 잘 안 가거든요. 제가 한 2년 전쯤에 다리에 붉은 반점 같은 것이 생기면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반점이 번지는 증상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발목에서 시작해서 점점 무릎까지 붉은 반점이 번져서 그때는 이제 피부과를 갔었거든요. 너무 빠른 속도로 번지니까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피부과 원장님이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아무래도 접촉성 피부염 같다고 하면서 연고를 처방해 주셨는데 제가 집에 와서 그 연고의 성분을 보니까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스테로이드가 물론 염증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성분이지만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바르기가 깨름칙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전혀 가렵지도 않고 특별하게 어떤 자극 물질을 제가 사용한 적도 없고 특별한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닌데 웬 접촉성 피부염?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뭐 이런데 스테로이드까지 발라야 하나 싶어서 연고는 안 바르고 혹시 너무 건조해서 그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로션을 듬뿍 이렇게 바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차츰 붉은색이 옅어지면서 시나브로 없어졌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접촉성 피부염이 아니라 건조해서 그런 증상이 생겼었나 싶더라고요. 이번에도 너무 가려우니까 걱정은 많이 되었지만 일단 병원은 가지 말고 내 몸에 이것저것 실험을 해보고 원인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든 생각은 내 몸이 특히 간이 제대로 해독을 못해서 노폐물이 많이 쌓였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노폐물은 땀이나 소변, 대변을 통해서 배출되지만 너무 많이 쌓여서 제대로 배출이 되지 못하면 피부가 가렵고 뭐 그런 증상이 생기거든요. 저는 이제 뭐 가공식품이나 음료수 같은 이른바 좋지 않은 음식은 거의 먹지 않는 편인데 왜 노폐물이 생겼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것저것을 생각하다가 제가 먹고 있는 영양제에 생각이 미치더라고요. 영양제를 너무 오래 먹어서 그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영양제를 다 중단했어요. 모든 영양제를 다 중단하고 계속 증상을 살펴봤는데 시간이 지나도 가려움증이 여전한 거예요.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어서 영양제 때문은 아닌게벼 그러고 이번에는 제가 입고 있는 옷 중에서 화학섬유가 원료인 옷이 원인인가 싶어서 일단 화학섬유로 만든 옷을 안 입고 면으로 된 옷만 입었어요. 사실 겨울옷을 면으로 된 것만 입자니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제 경우에 겨울옷은 거의 대부분 화학섬유로 된 옷들이 많았거든요. 암튼 그렇게 섬유 알레르기가 생길 만한 옷을 최대한 차단했는데 그래도 가려움증은 여전했어요. 다음은 단백질 파우더를 오래 먹어서 그러나 싶어서 그것도 끊었죠. 고기나 생선을 매 끼니 충분하게 먹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백질 파우더로 보충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단백질 파우더를 안 먹고 대신에 계란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했고 고기나 생선도 평소보다 많이 먹고 과일이나 야채도 많이 먹었지만 역시 가려움증은 여전했어요. 그래서 먹는 것 때문도 아닌게벼 그러고 제가 이제 오랫동안 물 대신에 우엉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인가 싶어서 우엉차도 중단하고 맹물만 마셔봤는데 역시 가려움증은 여전했고요. 샤워할 때 바디 클렌저도 천연 제품으로 바꾸고 샴푸도 친환경 제품으로 바꾸고 혹시 화장품 때문인가 싶어서 화장품도 평소 쓰던 거 다 중단하고 왜 어린 애기들이 바르는 수분크림 베이비용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쓰고 했는데도 조금도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가려워지고 이제는 얼굴과 목뿐만 아니라 온 몸이 가렵고 종아리까지 가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에서 어떤 피부과 선생님이 클렌징에 대해서 하는 강의를 듣게 됐어요. 날마다 선크림을 바르고 색조 화장을 하는 경우에 저녁에 일단 클렌징 크림이나 클렌징 티슈로 닦아내고 세안을 하잖아요. 그렇게 날마다 이중 세안을 하면은
피부의 각질이 다 벗겨져서 오히려 피부를 망친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색조 화장을 하더라도 날마다 이중 세안을 하는 것이 특히 건조한 겨울철에는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유튜브 방송을 보고서 생각한 것이 혹시 내 가려움증의 원인이 바로 클렌징 티슈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거의 이제 뭐 화장을 안 하고 선크림도 안 바르고 대신 외출할 때는 챙이 넓은 모자를 주로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클렌징 티슈로 얼굴을 닦아내고 세안도 역시 클렌징 폼을 사용해서 하는데 말하자면 선크림과 색조 화장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이중 세안을 했던 것이죠. 클렌징 티슈는 얼굴뿐만 아니라 목도 야무지게 날마다 닦았거든요. 그렇게 닦아내고 세안을 하면 얼굴이 뽀득뽀득 이게 정말 개운하거든요. 저는 그 뽀득뽀득한 그 개운한 느낌이 좋아서 이렇게 클렌징 티슈를 항상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세안을 하고서는 또 가려움의 원인이 화장품 때문이었나 싶어서 아기용 수분크림 외에는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낫기는커녕 가려움이 더더욱 심해졌는데 얼굴이 말도 못하게 건조해서 샤워를 하고 물기를 닦고 나서 머리를 말리는 잠깐 동안, 그러니까 그 애기용 수분크림을 바르기 전 맨 얼굴로 잠깐 있을 때 얼굴이나 목을 예리한 면도칼로 베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따갑고 심지어는 아프고 가뭄이 심할 때 눈바닥이 쩍쩍 갈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려움증을 넘어서 내 얼굴이 쩍쩍 갈라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건조하고 따갑고 그러더라고요. 얼굴보다 목이 더 가려워서 잠결에 어찌나 목을 긁어댔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벌겋게 돼 있었거든요.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매일 사용했던 클렌징 티슈가 가려움증의 원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일단 클렌징 티슈를 사용하지 않고 세안도 약산성 클렌징 폼 이거를 새로 구입해서 사용했어요. 그리고 기초 화장을 옛날에 하던 대로 해주고 잘 하지도 않던 이 마스크팩도 주문해서 팩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까 확실히 가려움증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더 지나니까 가려움증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가려움증의 원인은 오랫동안 복용했던 영양제 때문도 아니고 단백질 파우더 때문도 아니고 음식 때문도 아니고 합성섬유 옷 때문도 아니고 화장품 때문도 아니고 바디 클렌저 때문도 아니고 우엉차 때문도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영양제도 한 움큼씩 여전히 먹고 있고 폴리에스테르 옷감으로 만든 옷도 입고 바디 클렌저도 여전히 예전에 쓰던 거 그대로 쓰고 있고 단지 클렌징 티슈만 중단했을 뿐인데 지금은 가려움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만약 제가 피부과를 갔더라면 어떤 처방을 내렸을까요? 제가 어지간하면 병원을 가지 않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제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스스로 원인을 찾아가면서 효과를 본 것만 신뢰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화장을 하지도 않으면서 매일 클렌징 티슈로 얼굴과 목을 닦아내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일인 줄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 뭐예요. 젊었을 때는 피부 각질이 벗겨져도 다시 바로바로 재생이 되었겠지만 나이를 먹으니까 세포 재생이 잘 안 되어서 이런 증상이 생겼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다른 건 다 먹어도 나이는 먹지 않아야 한다는 옛 어른들의 우스갯소리가 단지 우스갯소리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클렌징 티슈를 정말 오랫동안 사용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괜찮다가 지금 이런 증상이 나타난 것이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서글픈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것을 나이 탓으로 돌리고 우울하게 지내면 안 되잖아요. 오늘도 또 하루를 내게 주심을 감사하면서 햇볕도 보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